네, 동경닌겐 시즌2 7화 그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요, 기슈의 돈후왕 사망사건 이야기가 그 주제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약간 미스터리 시작하듯이 오프닝을 했어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네. 미스테리한 분위기. 누구세요? 네, 오늘 소개한 저는 제이쿤입니다. 네. 제이쿤이었어?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예, 매너입니다. 네. 네. 약간 이번 사건은요, 네. 미스테리라기보다는 이제 좀 흥미진진로운 이야기였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가요? 네. 이 이야기가?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처음 사건이 발생한 거는 3년 전으로 되돌아요. 3년 전. 네. 2018년 5월에 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2021년 5월, 4월이죠. 4월 말에 네. 이제 용의자로서 AV 배우였던 전 부인이 체포가 되고 네. 5월 달에 기소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한창 뜨거웠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네. 일본의 이제 AV 배우가 남편을 살인한 사건. 네. 그리고 그 AV 배우라는 존재도 있지만서도 그게 아니라 살해당한 남편도 굉장한 유명인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 기슈의 돈후왕이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이 돈후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돈후왕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 파우스트 같이 이제 유럽에서 나온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공의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호색한 혹은 남봉꾼. 남봉꾼. 네, 이 대명사가 바로 이 돈후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카사노바랑도 헷갈릴 수 있는데 카사노바는 실제 인물이잖아요. 네네네. 굴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제 카사노바는 실제 인물인 거에 반면 돈후왕은 이제 가상 속의 인물이고 이제 뭐 뮤지컬이라든지 모차르트의 교향곡 이제 오페라 돈 지오바니에도 나오는 거기 나왔어. 예. 이 돈후안이라는 게 그런 캐릭터. 어디 언어예요? 저희 이게 중국어인가 싶었는데 유럽 남미 냄새 나는 유럽 쪽 네, 그런 유럽 쪽. 거 스페인. 아닐까. 스페인 작가가 처음으로 했대. 그럼 스페인어에서 나온 거겠죠? 뭐 그러네요. 후안 이런 거 많아서. 아 그러네. 돈후안. 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 사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은 그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게 돼요. 와카야마라고 하면은 약간 오사카에서 살짝 오른쪽 교토 아래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네, 거기 귤이 유명하죠 아마. 그 동네에 여러 군데를 묶어가지고 키슈라고 하죠. 네. 그래서 키슈, 한국말로 하면 기슈. 그래서 기슈의 돈후왕이라고 불려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18년 5월. 노자키 씨가 자택 2층 침실에서 사망한 채로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기했던 건 이제 부검 결과를 했는데 치사량 이상의 각성제가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사인은 급성 각성제 중독으로 네. 판명이 났어요. 마약이지.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자택에는 아내인 스도 씨, 이 스도 용의자인데요. 네. 예. 스도 씨와 가정부밖에 없었고 CC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당일 저녁은 이제 가정부가 준비한 나베 요리였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정부는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 후에 이제 노자키상이 이제 쓰러진 채로 이게 사망한 채로 쓰러졌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나베 요리라는 거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찌개. 전골 요리. 네, 전골 요리. 근데 이 전골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덜어서 먹죠. 그러니까 그 큰 게 있고 거기다가 자기 앞접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다 덜어서 이렇게 먹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사건의 트릭이 발생할 냄새가 느껴지는데. 트릭? 트릭. 이라고 하면은 나베 요리를 만들어 놓고 덜을 때 뭔가 그치. 술을 썼다? 이제 피해자의 그 덜어먹는 그릇에만 마약을 이빨에 발라놨다든가. 맞아요. 왜냐면은 그 가정부가 만약에 범인이었다 치면은 그 나베 요리 전체에다가 이걸 뿌리는 거잖아요. 넣어놨겠지. 근데 스도는 죽지 않았고 네. 그 노자키만 죽었다. 아내는 안 죽고 남편만 죽었다. 냄새가 나네. 네, 그러니까 이 요리 안에는 안 들어있던 거지. 앞접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제 노자키상이 사망한 사건이 이번 사건의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사건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노자키라는 사람과 그 수도 용의자에 대해서 두 분한테 설명 간단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노자키 코우스케가 본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와카야마에 사는 사람인데 와카야마의 자산가, 그러니까 돈 있는 돈 많은 사람이고 사람이죠. 네. 이 노자키라는 성은 두 번째 결혼한 이후에 바뀐 성이라고 해요. 원래 성은 카시야마 노자키 코우스케라고 하고 이 사람은 1941년생이에요. 네. 이 사람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다. 어떻게 순수하죠? 보니까 순수하게 인생을 개집질에 바친 사람이라고 해요.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인생을 한 점에 딱 집중한 사람. 그러니까요. 순수하지. 이런 사람이 돈은 많이 버나 봐요. 이 사람이 좀 근데 악질이에요. 아, 사실은. 그래요? 나중에도 나올 건데 이거 보니까 보통은 계집질을 하기 시작하면 자산을 탕진하면서 불행해지지만 노자키는 달랐어요. 똑똑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계집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네. 아 진짜로 이거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방의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보통 아니죠. 네. 그렇죠. 이제 술 제조 메이커의 방문 판매원 일을 하였으나 이제 회사의 술을 멋대로 술집에 공급하면서 이 술집이 약간 스나크예요. 그러니까 네. 아가씨들 나오는 이자카야가 거죠. 아니라 스나크.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아가씨 안 나와. 아줌만 나오지. 그래요. 네, 너 왜 그렇게 잘하니? 이런 곳에 비밀입니다. 술을 공급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당시에는 별로 없던 이제 콘돔 방문 판매원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본인의 자서전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있는 이제 아내만 있는 집에 가서 실제로 시연하고 판매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 콘돔은 콘돔은 어떻게 시연을 했을까? 콘돔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되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사람이죠. 정말 순수해요. 예. 제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 거니까. 그렇지. 예. 일을 열심히 하는 워커홀릭. 그러네요. 워커홀릭. 내가 몰랐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유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는 아직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헐렁했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받았던 돈 놓고 거죠. 돈 먹고. 지금이야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그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 과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옛날에. 네. 지금 48%? 지금 48%? 지금 연금리 최대가 48%가 진짜 법정 이자 그렇게 한도 비싸네.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악질적이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헌담을 많이 들었고 그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다고 해요. 그쵸. 이게 너무 방법이 악랄했던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라든지 가족들을 손절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아낌없이 계집질에 쓰다가 본인의 인생 목표를 이뤄나가던 시골 졸부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네. 파트너 중에 한 명이었던 27살 모델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몇 번 집으로 불렀다고 해요. 이제 그 와중에 모델은 노자키의 집에 현금과 보석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고 절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도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현금 600만 엔과 5,400만 엔 상당의 보석류. 그러니까 합계 이제 한 6천만 엔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6억 원. 6억 원. 6억 원. 집에 있었던 거야. 야, 6억 6억 원이 원이 집에. 어떻게 집에 있을 수가 있냐? 제가 이때 인터뷰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약간 신조라기보다는 자기는 이제 집 안에 예. 현금을 거의 1,000만 엔, 1억은 현금을 두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보석 같은 것도 그 한 뭐, 이거 여기서 5,400만 이러는데 막 네. 한 10억 원? 그러니까 1억엔? 그 네. 정도를 집안에는 항상 두고 있다. 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막 그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요? 도둑들이여 웰컴 이런 거 아니야? 도둑들이야 웰컴. 그런 거죠. 외로운 사람이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도둑 맞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나에게 있어서 그 정도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쩐다, 진짜. 예, 절도 사건을 겪어본 것도 좋은 경험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절도 해요. 사건 한 번에 6억 원을 태웠어. 태워? 6억 원을 태워. 경험에 6억 원. 경험에 6억 원을 태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계집질 하면서 돈을 썼다는 게 거의 뭐 30억 엔 그쵸. 정도였다고 자서전. 네, 이 자서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자서전에서 처음 그게 나와요. 그 기슈의 돈 호황. 자기를 나는 기슈의 돈 호황이야 하면서 나는 4천여 명의 여자한테 이제 30억 엔을 썼다. 300억 원을 바쳤다. 이러면서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거죠. 근데 되게 세네요. 그쵸. 예, 확 귀에 꽂히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의 재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돈을 벌었지.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이 고리대금 이외에는 다 악하지.
적자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나는 고리 대금업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사업적으로는 얼마 손해봐도 상관없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진짜? 고리 대금업으로 엄청 벌었나 보다. 그러니까 고리 대금업으로 진짜 엄청 번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파란만장하게 인생을 겪다가 2018년 2월 8일 55살 연하의 21살 스도우사키와 결혼 후 3개월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그 했죠. 사람이. 76살 때 그러니까. 21살 여자랑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사망. 순수하고도 외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이 사람이 아마 세 번째 결혼이거든요. 맞아요. 이수도랑 결혼을 한 게 세 번째 결혼인데 두 번째까지 결혼하고 더 이상 결혼을 안 하겠다 했다가 스도사키랑 만나서 이 사람과 있으면 날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수도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때까지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이 4,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4,000명 정도 사귀어봤을 정도면은 좀 사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빨리 타올랐다, 빨리 져. 그래가지고. 빠른 사람. 빠른 사람. 킹러브. 킹러브. 이 사람이 이제 그 70세 정도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대충 잡아서 한 17, 8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럼 대충 한 50년 정도로 연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80명 정도. 1년에 80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교제라는 표현이 사귀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파트너들 그렇지. 포함한 거라서 계집질. 그냥 진짜 계집질이에요. 대단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의자, 이번 용의자죠? 예. 그 전 부인이자 그렇죠. 전 AV 배우 21살 55살 연하의 스도사키 씨에 대해서 외노 형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스도사키, 사진 봤죠? 예, 그렇게 안 예뻐요. 예쁘진 않았. 진짜로? 내가 보기엔 조금 예쁘긴 했는데. 아, 그래요? 형의 취향을 조금 안 것 같기도 하고. 들켰네? 다시 한번 봐봐야겠다. 사진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 예쁘긴 했는데 설명을 좀 했어. 어떠냐면은 약간 표독스러운 인상은 확실히 있어. 맞아요. 독해하죠. 당연히 이제 뉴스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좀 못되게 생긴 걸 쓰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사진을 보더라도 성격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확실히. 그렇게 보였는데 의외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런 친구들, 주변 인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보이진 않아요. 북해도 출신이고요. 북해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의외로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뭐 특별히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것도 없었고 되게 평범한 아이였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돈과 음주 가무와 남자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죠. 하지만 어릴 때는 달랐어요. 인사성도 밝고 주변 평판도 좋은 편이었죠. 네. 심지어 이제 진학한 고등학교도 제법 나쁘진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 일본에서 이제 편차치라고 하죠. 네, 맞아요. 편차치. 이제 45점인가 그랬어. 그렇게 완전 나쁜 동통 이런 데는 아니고. 맞아. 고등학교로 졸업한 후에 미용 전문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뭐 나름 그렇게 놀진 않았는지 미용사 자격증을 또 땄어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미용사 자격증 따기가. 내 아는 한국인 형이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빡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약간씩 성향을 보였는지 수업은 자주 빠지는 편이었대요. 근데 딱 그런 타입 있죠. 이론은 그다지 관심 없지만 실기를 시켜보면 잘하는 타입. 본방에서 이제 잘하는 애들. 약간 그런 타입이었던 거야. 실전에 강한 타입. 맞아요. 이때부터 살짝 돈 맛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해외여행 자주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열로. 지금 나는 나에게 선물을 주는 중 이런 거. 언제까지 선물만 주는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가지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었대. 약간 관종? 관종 느낌이 다른가요? 약간 허세끼가 있는 거지. 자기를 거칠게 하고 싶고. 당연히 주변에서는 너 부자냐? 돈 많냐? 집 잘 살아? 이렇게 물어볼 텐데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주식을 좀 해. 내지는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야.
이런 식으로 약간씩 자신을 치장을 했다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아버지가 의사라고 허세를 또 부리게 됐는데 사실 아버지가 의료 관계자이긴 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아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그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걔네 어머니가 되게 놀랬대요. 우리 남편이 의사라고 했다고? 진짜? 그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돈 씀씀이가 크니까 너 그 돈 어디서 그쵸. 벌었어 했더니 우리 아빠 의사야. 이 정도 돈 있어. 나 용돈 이렇게 받아.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돈지랄 하면서 동시에 호스트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인생 이제 OL 여성들의 끝판왕. 여자 인생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항상 호스트 클럽이 있지. 맞아. 그래요? 이게 약간 별담이긴 한데 좀 옆으로 빠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직업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이제 돈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명품 옷이라든지 그런 거 사는데 쓰는데 이제 결국에 빠지는 게 남자한테 빠지면 호스트 클럽으로 가거든요. 그치. 그럼 이제 간이랑 쓸리를 다 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스트 남자들은 이제 여자한테 돈을 바치면은 결혼하자, 막 이런 식으로 꼬셔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는 얘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막 빌려서라도 얘한테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는 점점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요구를 하고 점점 이제 돈도 못 빌리고 하면 이제 결국에 어디 가냐? 그런 데 가요. 캬바크라. 그러니까 몸을 팔기 시작하지. 그래서 아니면은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든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애들이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소프란도라든지 그런 풍속적으로 빠져서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소프트 때문에, 이 소프트래 호스트 클럽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하게 되는 여성들도 좀 있어요. 호스트 클럽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 나오는 술집 있죠. 거기에 역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면은 이제 남자애들이 오케이. 이제 환영을 해주는 거죠. 호빠. 오케이. 호빠에도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아까 제이쿤이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서 한참 빠지다 보니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 동시에 거죠. 결국엔 또 몸을 파는 코스로 들어가죠. 스폰서를 구하거든요. 일본에서 파파카츠 막 이런 거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한참 빠져있던 호스트가 동경으로 이사를 갈 때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경으로 오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홋카이도 이야기였는데 북해도. 근데 그 상황에서도 빚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이분이 좋아하던 브랜드가 샤넬. 뭐 여성의 최고 그거죠. 그렇죠. 에르메스가 아니고? 에르메스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샤넬까지는 어떻게 한 번에. 샤넬은 좀 내가 조금 무리를 하면은 무리해서 그렇지, 일 열심히 하면은. 이런 낭비가 심한 성격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AV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공연을 했던, 같이 출연을 했던 분 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AV 남자 배우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 시미켄? 시미켄과 같이 2017년 9월 달에 출연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시미켄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스토시에 대해 가지고 좀 인상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되게 강했대. 원하는 체이라든가 하는 플레이 이런 거 자체를 좀 강한 플레이 이런 걸 좋아했다네. 심지어 여자 쪽에서 약간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AV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 중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접대 알바가 있었다고 해요. 뭐 이 접대라는 게 어떤 의미의 접대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이제 남자를 만나는 생활을 하는 중에 어쨌든 물주는 필요하니까 여러 사람을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소개를 받은 게 돈후안이었대요. 근데 이걸 누가 소개를 했을까요? 그런 클럽이 있어. 그래요? 이제 나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랑 그렇지, 젊고 예쁜 여자들이랑 이어주는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게 노자키, 이제 키슈의 돈후안이었던 거지. 그쵸.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분은 와카야마랑 동경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카야마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글로 가야 되는데 동경에 왔다 갔다 한 거야. 동경 자체에 집을 해약을 안 했거든요. 계속 월세 내면서. 근데 본인은 왜 해약을 안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언니랑 같이 동경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와카야마로 간다고 하더라도 언니는 동경에 살고 있어야 되니까 그 집은 일부러 남겨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가 북해도에 살고 있었네? 혼자 살고 있었던 거야. 과연 혼자일까? 그러니까 또 호스트의 존재가 어디로 갔을까? 모르지. 그거는 모르지.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야. 동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뭐 대략 이분은 이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한 후에 3개월 있다가 노자키상은 아니지. 노자키상은 사망하게 되죠. 네. 근데 아직 현재 시점에서는 이분이 살해를 했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일본 내상 잡혔잖아요. 체포는 됐는데 이제 체포사를 위한 체포지. 그러네.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진짜 얘를 이제 사형죄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는지 네. 정해질 것 같아요. 뭐 약간 쓰던 얘기긴 한데요. 이분이 체포된 이후에 최근에 갑자기 과거에 수도 용의자가 출연을 했던 그 영상들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예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이 그 타이라사키라고 하더라고요. 타이라. 네. 내지는 유리카라는 이름도 쓰더라고. 맞아요. 네.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서비스 삼아서 알려드리지만 품번은 300MIUM119입니다. 아니 다운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나도 안 봤어.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랬구나. 건재기 안 봤구나. 네, 수도 용의자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등장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피해자 그리고 용의자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와카야마현 경찰은 노자키 씨가 사망한 날의 오후 이제 가정부가 저녁을 만들고 나간 4시간 동안 이제 스도 씨랑 노자키 씨 이 두 명만 집에 있었기 때문에 각성제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스도 씨밖에 없다고 정황상 증거로서 4월 28일 지난달이죠. 스도 용의자를 살인 용의로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경찰은 이제 스도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스도 용의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각성제 밀수업자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네. 뭔가 되게 허술해. 그러니까 보니까요. 뭔가 너무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 포렌식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포렌식 렌즈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렇게 남기지 않게끔 더 깔끔하게 해야죠. 하려면. 아예 폰을 깨버리든가. 폰을 깨든지 아니면 연락을 할 때 다른 방법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인들이 보통 IT 기술이 한국 비해 가지고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우면은 못 찾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검색 같은 거 지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아직 20살 그러니까 20대잖아요. 25 지금 25. 그러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5월 19일 이번 주죠. 그 와카야마현 검찰이 이 노자키 코우스케 씨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 전부인 스도 사키를 살인과 각성제 단속법 위반으로 지방 법원에 기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으로서는 이제 부검 내용에서 이제 주사 흔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입에서 각성제를 섭취했다. 입으로 각성제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으로부터 그 기소장을 쓰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스도 용의자가 2018년 5월 24일 밤 무엇인가의 수단으로 이제 노자키 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각성제를 입으로 섭취시켜서 사망시켰다. 그러니까 이 기소장의 내용이에요. 그 무엇인가의 수단이라는 게 경찰이 할 말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기소장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정황상 증거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증거를 제출해서 이제 그 징역을 받게끔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부터 섭취시켰다? 네. 그러니까 주사가 아니다. 그렇죠. 입으로부터 섭취시켰다라고 하면 이제 살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사를 안 쓰고 이제 마약을 섭취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항문. 야, 넌 너무 가다요. 코로 흡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이건 좀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이걸 모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이 주된 정황상 증거들인데요. 네. 약간 속어법에 가까워요. 일단 사건 발생 시간에 집안에 있던 거는 노자키 씨랑 이제 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와 용의자 씨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침입한 기록도 없어요. CCTV라든지 그런 걸 다 확인했을 때 진짜 이 두 명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그러면 정부가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노자키 씨가 스스로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코로 흡입을 하든 뭐 먹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그 스도사키가 죽인 거. 두 개밖에 이 노자키 씨가 사망할 수가 없다가 되는데 이 노자키 씨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먹은 거 흡수를 했을 때 경우인데 이 각성제라는 게 사실은 엄청 써요. 맛이? 네, 맛이 엄청 써. 코로 흡입을 하든 입으로 흡입을 하든 엄청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이 다량 섭취 이게 보통 보니까 10인분 정도 되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용량의 10배를 시사량의 네, 10배. 시사량이 10배가 아니니까 원래 적정 용량의 10배. 적정이라고 하는 그 적절하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쓸 때 오케이. 그거의 10배라서 이제 이게 치사량이 되는 거고 네. 이거를 그 코나 입으로 하면은 이 쓴맛을 다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이게 그 자살로서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섭취를 시킨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그 노자키 씨의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각성제를 입수한 정황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노자키 씨는 각성제를 스스로 구입하지 않았다. 입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키우던 개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자키 씨가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고 엄청난 정황 증거가 있겠지만 경찰에선 정보를 아직 다 노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부터 경찰은 노자키 씨는 자살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도 용의자가 살인범이다가 되는 건데 입으로 대량의 각성제를 섭취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노자키 씨 본인이 이제 섭취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없다고 하면은 억지로 먹일 텐데 당연히 거부를 할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테고 신체 어딘가에 흔적이 남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쵸. 신체에서 그런 싸운 흔적 같은 건 보여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 진짜로? 네. 한 숟갈 먹으면 바로 그게 몸에 반응이 오는 건가?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쓰다고 하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베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베를 먹었는데 나베가 써. 두 번째부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먹은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디까지나 이게 뭐 없으니까. 네, 이거 지금 일단 뭐 그냥 우리끼리 추측의 영역이죠. 그런 방구석 코난으로서 얘기를 해보면은 방코. 네, 방코 얘기를 하면은 그 수면제 같은 걸 그러니까 기절을 시킨 다음에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넘기게 하지 않았을까? 입으로 뭐 캡슐 같은 걸 아마 캡슐이겠죠 원래. 그런 걸 해서 먹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근데 수면제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부러 경찰이 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까지 보는 거야? 이게 경찰이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이 다음에도 나올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수도 용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그 정황상 증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도사키가 사건 전에 인터넷으로 각성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기록도 남아있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 밀수업자와 접촉을 했다. 라는 증거도 남아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각성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뭐, 정확히 그렇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각성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트위터로 밀수업자와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주방에서도 검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 용의자가 그 범인의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라는 게 경찰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 게, 그럼 왜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제 와서 체포를 하고 기소를 하는가? 그쵸? 갑자기.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궁금을 했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각성제 입수에 대한 그런 확정적인 정황상 증거가 겨우 지금 다 모였다. 경찰이 지금 다 이제 확보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얘가 못 빠져나갈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체포를 하고 기소를 했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나온 정황상 증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증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직접 증거랑 이 정황상 증거인데, 직접 증거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범행을 한 그 순간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쟁이를 이렇게 때렸어. 이 때리는 순간이 찍힌 영상이 있다고 하면 그게 직접 증거. 간접 증거는 이제 정황상 두 분이서 이제 금전적인 트러블이 있었고 몇 번 옥신각신을 했다.
그리고 너 다음에 돈 안 주면 나 너 진짜 때릴 수도 있어. 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기 건쟁이한테는 여기 상처가 나 있었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그런 거죠.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외노의 손톱이 건쟁이 어깨에 박혀 있었다. 등장한 거죠. 그러면은 직접 증거가 아닐까. 아, 그런가? 뭐 어쨌든 네. 예. 와카야마 현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던 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1998년 7월에 있었던 와카야마 독극물 사건입니다. 그 와카야마 현에서 이루어졌던 그 여름 축제 때 네. 마을 사람들한테 카레를 나눠줬는데요. 네. 예. 누군가 이 카레에 독극물을 넣었어요. 비소. 그래서 4명이 사망을 하고 어이구. 6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되게 진짜. 무서운 일이다, 이거. 그쵸. 그래서 그 범인으로 체포된 게 이 하야시 마스미 이 하야시 마스미 씨가 이제 체포됐고 사형을 받았는데요. 이거 그 웬 아줌마였죠? 그쵸. 되게 사람 좋게 네네, 생긴. 네, 맞아요. 이 하야시 마스미 씨가 직접 카레에 독극물을 넣은 거는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이 정황상 증거를 모아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여진 정황상 증거가 1700개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된 증거로서는 이제 이 하야시 마스미 씨 집에서 발견된 비소랑 카레에 들어간 비소의 성분이 일치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밀도라든지 네네. 그런 자세한 성분들이 똑같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 하야시 마스미 씨의 머리에서 이 비소가 검출이 됐어요. 그리고 하야시 마스미는 동일한 전과가 있어요. 이 비소를 비소 가지고 넣어가지고 장난쳤던? 네, 장난쳤던 전과가 있어요. 야, 그건 진짜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가 이 하야시 마스미가 그 뚜껑을 여는 거를 봤다고 목격을 했어요. 그 이제 돌아가면서 카레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카레 계속 끓이니까. 네. 근데 이 하야시 마스미가 혼자서 이 카레를 그 지키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쫄아들지 않게 담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국 저어주고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렇지. 건데,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카레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야시 마스미가 한 거를 봤다. 뭘 넣는 걸 여는 봤다? 장면을. 그 뭘 넣는 인증 것까지는 모르지만. 설명이 없었는데 뚜껑을 여는 것까지는 봤다. 라고 했던 목격 진술도 이 정황상 증거로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히 그쵸. 그 안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황상 증거밖에 없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1700개를 모았으니까 네. 거의 이제 재판에서도 사형으로 처벌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을 했어요? 아니면 인정을 했어요? 자기의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찾았던 자료에서는 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1700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1700개 정도라고 하면은 그쵸. 이거는 유효하다고. 예, 저는 유효하다고 네.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키슈의 키슈의 돈후왕. 돈후왕 그 사건에서는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는지는 경찰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그쵸, 거죠.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던 게 이 정도 수준으로 네. 정황 증거를 모았기 때문에 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레 사건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그렇고 와카야마 현이네요. 그쵸, 같은 와카야마. 음.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이게 가오가 생긴 건가? 우리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럴 역시 수 경력. 있겠네요. 이래서 경력자 뽑는가? 경력은 네. 중요해. 근데 이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발설을 하지 않는 거는 이번 재판이 그 배심관에 의한, 그러니까 판사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배심원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너무 노출하는 걸로 인해서 이런 배심원들한테 편견을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 선입관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정보를 노출하는 거가 왜 선입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배심원들은 이미 스도사키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제 재판할 때 줘야지. 그쵸. 재판을 미리 할 때 줘버리면은 주는 그 거죠. 정보가 오염이 네. 될 수가 있잖아. 주변 사람들에 맞아요.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재판 전에는 정보를 최대한 숨기고 네. 이제 정말 이제 확실하고 그 팩트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줘도 돼. 네네. 그것만 이렇게 조금씩 주고 있다. 어. 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경찰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좀 상세한 부분을 말을 안 해주니까 약간 억측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뭐 거의 한 10에 9은 수도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닌데 굳이 일반인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다.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알려주는 거는 판결날 결과와 판결이 된 후의 결과와 그 증거를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재판전에 얘기할 필요가 있나? 단지 관심이고 흥미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쵸. 사실 이런 재미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범인 누구야? 약간 이렇게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게 지금 한국에서 떠들썩하고 있는 한강 의대생 살인 사건. 그렇죠. 살인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익사. 실종 사건. 네, 실종 사건. 실종 사건. 이거 되게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이 지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CCTV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다 가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은 일단 경찰은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얼굴의 형태라든지 뭔가 다 갖고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뭔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엄청나게 뭐라고 하죠? 코난? 방구석 코난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의문을 가졌거든요. 왜 경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야기한 그런 판결에 있어서의 좀 영향? 그쵸. 때문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경찰에서 정보를 누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진 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노출되지 않게. 그렇죠. 범인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으니까. 한강 사건에서는 그 친구 A씨. 네. 그러니까 일단 범인으로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정황상 사람들이 거의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경찰이 발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억측이 난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억측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방향으로 여론이 생성될 수가 있고 그 생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부, 사법부들도 결국에는 일반 여론들의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배심원 제도로 이거를 재판을 하기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슈의 돈후아 사건과 비슷한 한국의 이 대학생 실종 사건이 많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분 알다시피. 그렇죠.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이콘이었습니다. 네. 권태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매너도 있었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마지막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